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코죠. 특히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비염을 한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주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비염, 요즘 같은 환절기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외부 날씨나 온도, 환경 등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호흡기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알레르기성 비염인데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반 감기하고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코 알레르기는 코에 나타나는 천식이라고도 합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의 3대 증상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입니다. 주로 발작적인 재채기와 물같이 흐르는 콧물, 그리고 만성적인 코막힘을 호소합니다. 코 알레르기는 봄이나 가을 등 환절기에 주로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와 1년 내내 증상을 호소하는 통년성 알레르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절성과 통년성이 겹쳐 나타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대 증상 이외에도 코가 가려워서 코를 후비거나 코를 파고 눈을 깜빡이고 눈을 비벼서 눈에 충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눈이 빨갛게 되기도 합니다. 네, 말씀처럼 비염이 있으면 콧물이 많이 나고요. 코도 막히고요. 눈도 아프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불편해지는데요. 이런 비염 왜 생기는 거죠?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항원은 주로 흡입 항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찬 공기, 진먼지, 꽃가루, 동물의 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주로 얘기합니다. 이런 항원들이 코로 들어가서 코 점막을 자극하면 발생하는 게 코 알레르기거든요. 특히 추운 날씨에 의한 찬 공기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특히 환절기에 그런 경우가 더 생기겠죠. 이제 진먼지나 진드기 같은 것들이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흡입 말 그대로 이렇게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군요. 네, 아이가 비염이 있으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비염이 유전이 되나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어린이는 대부분 가족 중에 알레르기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꽃가루 등에 민감한 화분증과 천식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70% 정도는 두 질환 중 하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70%면 꽤나 높네요. 그렇죠. 비염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10살 이전에는 남성 어린이가 많고요. 10세에서 20세 사이에는 여성 어린이가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염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비염이 심해서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데요. 비염을 이렇게 오래 달고 살다 보니까 그런지 피부 질환도 생기는 것 같고요. 기관지도 안 좋고요. 비염도 피부도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런 경우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염과 면역력,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관계가 있는 거겠죠? 네.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코의 상태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코가 아니라 몸입니다. 내 몸의 체력이 좋아지면 비염도 없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심해진 코 증상도 가라앉히고 체질을 개선시켜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치료를 하는데요. 몸을 좋게 만들면 코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이 한의학이 비염을 치료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염이 아까 계절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절기에만 증상이 좀 심해졌다가 괜찮아지고 또 잠깐 안 좋아졌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이런 경우에 이거 뭐 꼭 치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염 이럴 때도 꼭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아이들의 경우에 비염을 치료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코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흡에 큰 핸디캡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비루라는 것이 있는데요.
콧물이 위장 쪽으로 넘어가서 소화장애나 식욕 부진 등의 증상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가 늘 막혀 있어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입맛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네, 네, 우리 향도 되게 음식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집중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막히고 숨쉬기 힘들 때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에도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럼 어린 아이일수록 또 이렇게 뭐 계절성 비염을 앓고 있어도 네, 잘 살펴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염을 치료할 때 뭐 일반 병원을 가실 수도 있겠고요. 한의원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한의학으로 살펴보는 치료 방법이니까 한의학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한의학에서는 폐 기능이 약하고 몸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네, 또한 체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수분으로 이루어진 체내 독소, 수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폐에 쌓여서 코를 통해서 콧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증상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처방이 있는데요. 소청룡탕이라는 것입니다. 마황, 백작약, 오미자, 바나, 세신, 감초 등의 한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약재들을 사용해가지고 비염을 치료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마황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소청룡탕이라는 약재에도 마황이 들어있는데요. 네, 여기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자율신경을 약간 흥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당하면 괜찮을 수 있지만 많이 복용하면 땀이 너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면증도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 처방을 받으시고 그 알맞은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자기 체질과 증상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방 치료하면 역시나 탕약이긴 한데 침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침으로는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침 치료도 병행해주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의 양쪽에 영향혈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눈썹 사이에 인당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을 자극해주면 코의 기혈 순환을 돕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심한 구취, 코 질환이 원인이다. 구취가 코 질환이 원인이라고요? 저는 두 개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군요. 네네. 코 때문에 입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코하고 입하고 해부학적으로도 연결도 돼 있고요. 네, 조금 상관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구취는 정말로 비염, 축농증, 후비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코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코 막히셨을 때 막 입으로 숨 쉬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면 침이 좀 마르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침 성분에 들어있는 살균력이 떨어지면서 세균 번식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입에서 구취가 나고 좀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입을 잘 다물고 잘 자고 코로 호흡이 원활하게 되면 확실히 입 냄새를 좀 막는 효과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정말 구취의 원인이 여러 개겠지만 네. 비염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자, 코 막힘에 식염수 세척이 좋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면서 주변에 권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뭐 예능에서 나온 장면도 봤고요. 그래서 세척이 좋다. 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오늘은 자꾸 틀리네요. 왜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잦은 식염수 세척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코 점막이 더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염증만 치료하다면 좋을 수가 있지만 그게 점막이 더 부어서 좀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코를 세척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자, 비염이 있는 사람은
코털을 자르는 것이 좋다? 아, 이게 또 고민이 되네요. 적당히 자르는 게 좋을까 아닐까.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털이 다 쓰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X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맞습니다. X입니다. X군요. 아무래도 또 이제 방송하시다 보니까 또 코, 털 이런 것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잖아요. 아, 온몸을 다 관리해야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왁싱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코털도 이렇게 왁싱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너무 심하게 코털을 자르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 코 안쪽에도 모낭염, 그러니까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코털은 코 안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털 같은 것도 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털을 좀 함부로 자르시는 건 좋지 않아요.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고생 많으시죠? 비염 증상이 있으시면 숨쉬기도 힘들고 마스크 쓰기도 훨씬 불편하실 건데요. 전문가하고 제대로 치료하셔서 상쾌하고 깨끗한 코 만드시고 건강한 호흡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